여러분, 설날 이러면요,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큰 명절입니다. 설날이라고 하면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제사도 지내고요, 음식도 나눠 먹고요, 세배도 하고요. 그러면서 못 봤던, 그동안 오랫동안 못 봤던 정을 나누는 자리가 우리 설날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날을 앞두고는요, 경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부모님에게 선물하고, 아이들에게 선물하고, 동생들한테 선물하고, 형들한테 선물하고, 누나들한테 선물하고, 친척들한테 선물하고. 그러니까 선물 보따리 자체가 경제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에는 이 설 대목이 있는가 싶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의 대목은요, 사라졌다. 지금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전통시장의 체감 경기지수가 33.5예요. 이게 100이 기준이거든요. 100. 100이 됐을 때 경제가 좀 돌아가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33.5면 경제가 완전히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작년에 비해서 30%밖에 안 팔린다는 거예요. 30%. 3분의 1토막이 났다는 거예요. 3분의 1토막. 전통시장에서. 여러분, 전통시장에 가보면요,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엄마 아버지들, 삼촌들, 거기에 좀 더 내려가면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아마 장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전통시장은 정이 그대로 배어 있는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좀 싸게 살 수도 있고 훈훈한 정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런 넘치는 곳에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훈훈한 정이라는 게 싸늘한 그런 우울로 감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전통시장도 그렇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35.8이라는 경기 체감지수를 지금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거 참 큰일 났다. 진짜 어렵구나. 원래 설 대목은 어떻게 쉬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 소비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에서는요, 민간 소비가 거의 절반가량을 차지합니다. 여기에 수출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설비 투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경제 성장률의 핵심 요소는 소비와 투자와 수출인데요. 소비와 이 수출이 거의 경제를 쥐락펴락하고요. 나머지 이 투자가 그 뒤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거든요. 근데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우리 경제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예요.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였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뜯어다 보면 민간 소비가 마이너스 5%까지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5%까지. 이게 한국은행의 집계거든요. 민간 소비가 이렇게 떨어진다. 지금처럼 이렇게 전통시장이 경기 체감지수가 이렇게까지 떨어진다는 건 민간 소비가 망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현대경제연구원이 조사한 것도 비슷합니다. 지난해 민간 소비가 37조 원이나 줄었다는 거예요. 37조 원이나.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약한 고리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더 힘듭니다. 약한 고리가 경제의 3대 약한 고리 이러면 자영업자, 가게, 그러니까 고령자죠, 고령자. 그 다음에 지역경제예요. 물론 가계 부채가 기본으로 깔아야 되고요. 그러면 자영업자가 지금 쉽습니까? 고령자가 괜찮습니까? 지역경제는 그야말로 지금 박살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실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요, 지역 내 총생산 대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56% 떨어졌고요.
경북도 마이너스 1.54%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전통 상권이 굉장히 많이 포진돼 있는 지역 상권들은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이번에 설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이지 마라. 가족들도 5인 이상 모이지 마라. 이렇게까지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상권은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거든요. 지난해 추석만 하더라도 이 전통시장의 체감지수는 65.1이었습니다. 65.1. 지난해 추석만 하더라도요. 그런데 지금 올 설에는 33.5라고 하니 이거 뭐 버텨내겠습니까? 38.2포인트나 떨어졌는데 말입니다. 그나마 지금 버티는 것은 공직자 선물 가격을 김영란법이죠. 김영란법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올린 것 이거 하나가 유일한 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통시장에 와서 안 산다는 거죠. 전통시장에 와서 백화점에서 산다는 거죠. 그러니 지역경제는 더 암울한 그런 상황으로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이 남대문 시장입니다. 아니 설 대목에 이런 모습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남대문 시장이면 설 대목에 난리가 나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늦은 오후 시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어요. 남대문 시장 이러면 대한민국의 1등 시장 아니에요? 대한민국 가장 큰 시장 아니에요? 근데 그 시장이 이렇게까지 망가졌다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시겠어요? 이게 지금 설 대목의 어떤 풍경입니다. 가게로 골목길로 더 들어가면 더 심각해요. 손님은 전혀 보이지 않고요. 가게 주인들만 이제 문을 어떻게 하면 닫을까 하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답니다. 남대문 시장이 이럴진데 지방에 있는 전통시장은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최악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설이라는 건 모두가 즐거워야 되는데 그죠? 이 경제가 좋아야지 명절도 즐겁지. 경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명절은 그렇게 흥겹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신이 나야 되는데 가족 중에 한두 사람은 실직을 했으니 신이 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번 설은요 그 어느 때보다 우울한 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은요 힘들 때 위로하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는 게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으나 전화로라도 가족의 정을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